불꽃받침. 피프티의 소송전이 시작되면서 지금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파크 뮤직 측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한 90억 원인데요. 피프티 멤버들이 정산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이 금액이 어떻게 쓰였으며 이 금액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90억에 대한 새로운 진실과 주장이 나오면서 피프티 멤버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90억에 대한 이야기와 피프티 분쟁의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90억 원 너네 거 아냐? 전홍준 대표가 90억 원의 선급금 중 60억 원을 음반 투자금으로 사용했지만 피프티 측은 60억 원 이상을 멤버들을 위해 쓴 게 맞는지 의심된다라고 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이 선급금 계약의 멤버들은 동의한 적 없다고 계약 체결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했죠. 특히 피프티 멤버들은 왜 이 선급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소속사인 어트랙트 명의로 지급받지 않고 전홍준 대표가 이전에 설립해 운영한 회사 스타크루이엔티 명의로 받았냐고 따졌습니다. 이를 두고 스타크루이엔티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피프티가 갚아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90억을 투자해준 인터파크 뮤직 측에서 피프티의 주장을 단번에 깨버렸습니다. 인터파크 뮤직 관계자는 당시 선급금 계약 사유는 스타크루이엔티 소속이었던 하성운의 성공 케이스 및 전홍준 대표의 경력과 능력, 추진력 등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다라면서 인터파크 뮤직 측은 스타크루이엔티가 걸그룹 제작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다. 피프티란 팀명은 정해지지 않았고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도 합류 전이었다고 매체에 전했습니다. 즉, 음원음반 선급 계약은 중소기획사가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식 중 하나로 선급받은 금액은 아티스트 음반 제작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아티스트 정산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인터파크 뮤직 측은 이 돈을 피프티를 보고서 준 게 아니라 피프티가 존재하지도 않을 때 오로지 전홍준 대표의 경력과 능력을 보고서 투자해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피프티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의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사람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인터파크 뮤직은 전홍준 대표의 능력을 보고서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2. 전홍준 대표 결국 멤버들 손절. 지난 9일 피프티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멤버 키나의 생일 축하 메시지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비록 전홍준 대표를 배신하고 소송까지 걸었지만 생일을 챙겨주면서 화해의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요.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우리도 가급적이면 하루빨리 협의하고 싶다. 하지만 접촉할 기회가 없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어린 아티스트들 뒤에 있는 배우 세력이다. 그분을 배제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전에서 드러나고 있는 멤버들의 행동과 국내 언론들의 보도와 여론의 흐름이 점점 커지면서 전홍준 대표가 결단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FM코리아, 덕후 등의 전홍준 대표 피프티 멤버 손절설 나옴이라는 글이 널리 퍼졌는데요. 이 글을 올린 이는 전홍준 대표의 카카오 스토리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프티 관련 글을 모두 삭제했다며 전 대표의 계정을 캡처해서 공유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 대표의 카카오 스토리와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은 태극기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의 SNS 어디에도 피프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전 대표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설명란에 적힌 갤럭시 S23이란 문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것은 근 큐피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워너뮤직 코리아 관계자와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일단은 제가 안성일 대표한테는 전에 아이 아웃을 하는 걸로 저희가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좀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보셨다고요? 네. 아이 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통 표현으로 하면은 아이들을 다 이제 인수하고 뭐 이런 아니라고 말씀을 통화 녹음이 나를 살렸다고 말한 것을 의미하는 듯 보였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동안 여러 논쟁에도 멤버들을 끝까지 감쌌던 전홍준 대표가 결국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피프티의 분노한 팬들은 비난을 하면서도 팀을 살리고자 하는 전홍준 대표를 보고서 안쓰러워하며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전홍준 대표가 등을 돌리면서 피프티에 대한 조금의 미련도 사라졌습니다. 3. 소름 끼치는 과거. 피프티의 배우 세력으로 지목받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시도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소름 돋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손승연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법원은 당시 손승연이 포춘엔터테인먼트와 캐치팝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손승연은 2012년 9월부터 포춘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했는데요. 당시 손승연은 포춘사가 자신과 합의 없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캐치팝에 양도하고 1년에 음반 한 장씩을 제작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 활동 지원이 부족하고 뮤지컬 출연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승연은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캐치팝 대표와 방송 출연 등에 대해 협의해왔고 당시엔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손승연도 두 회사의 계약 체결을 협의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손승연은 포춘사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명 사실에 비춰보면 손승연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데 불과할 뿐 포춘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손승연이 신인으로서는 파격적인 5대5의 조건으로 수익이 배분됐으며 소속사의 해명을 들은 결과 입장차에서 벌어진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손승연의 전속 계약을 깨달라는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기각한 것인데요. 이후 소속사는 어린 아티스트의 미래를 생각해 합의를 원한다며 손승연에게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손승연이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깨려고 한 데는 당시 손승연을 꼬드겨 다른 소속사로 데려가겠다는 안성일 대표가 있었다고 있습니다. 한 가요 관계자는 당시 손승연의 소속사가 안 대표에게 단 한 번 편곡을 맡겼는데 손승연이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며 그 짧은 기간에도 손승연이 소속사와 분쟁을 하게 만들었는데 오랜 기간 함께한 피프티 멤버들은 손승연보다 더 쉽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상습범이었다는 것이죠. 손승연은 소송이 기각되고 손해배상까지 한 뒤 소속사를 나갔고 현재 안성일 대표가 설립한 더기버스 소속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 9년 전 인터뷰. 지난 2014년 전홍준 대표가 인터뷰한 게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오스카 엔터테인먼트를 세웠던 전홍준 대표는 바비킴을 비롯해 부가킹즈, 더블K, 기랑미, 러시 등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1993년 유열 매니저로 가요계에 발을 들여놓고 이후 19살 윤미래를 만나서 발라드 가수로 만들어보자는 생각 끝에 작업한 곡이 시간이 흐른 후회라고 했습니다. 윤미래의 변신을 성공시키고 전홍준 대표는 바비킴에게 발라드 앨범을 내자고 해서 나온 곡이 고래의 꿈이었습니다. 고래의 꿈은 당시 1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히트쳤는데요. 그렇게 전홍준 대표는 대중성을 확보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을 하자는 주의로 가수들을 발굴해왔습니다. 전홍준 대표의 철학은 좋은 음악을 만들고 좋은 가수들을 발굴해냈는데요. 그것이 전홍준 대표의 능력이었고 신뢰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과거 전홍준 대표 밑에 있던 더 러쉬의 김민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그분들의 성적이 방증이 아닐까 싶다. 대표님의 능력 자체를 보여주는 게 빌보드 차트인데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능력이 없다는 멤버들의 말이 되느냐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희는 저는 인기를 얻는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안다. 인기가 한순간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안다. 사장님이 노년을 내려놓고 즐겨야 할 나이여서 마음 편히 잘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안성일 대표와 피프티 멤버들은 좋은 수완을 발휘하는 듯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은 30년 동안 가요계에서 줄곧 한 길만 걸어온 전홍준 대표가 더 좋은 팀을 다시 만들어 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